해석을 하는 거예요. U라고 하는 거는 1부터 12까지 자연수, A는 1과 2, 그 다음에 B는 2, 3, 5, 7. 그런데 가 해석합시다. A랑 X랑 합집합 했으니까 누가 더 크다는 거지? X가. 요 말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A는 X의 부분집합이다. 즉 X는 반드시 1과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하고 둘이 교집합했더니 5하고 7이래. 그러면 X는 반드시 뭐하고 뭐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5하고 7을 갖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B 빼기 A를 한번 해보자. B에서 A를 뺀다는 말은 공통을 제거하라는 말이거든. 3, 5, 7하고 교집합 X를 했더니 5, 7이 나왔다는 말은 여기 나에서 X는 3은 없고, 어이? X라고 하면 헷갈린다. 없고, 뭐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5하고 7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식에서 1과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제거를 해요. 3은 없어야 된다 했으니까 제거를 해요. 5하고 7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또 제거를 해요. 푸는 방법이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숫자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2에 7승 이렇게 정답이 될 거라 이 말이죠. 해석이 문제예요. 오케이? 됐죠? 넘어갑니다. 또 질문이요? 36번으로 넘어갈게요. 미니야, 물어볼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A가 X라는 거보다는 크대. 오케이? 오케이? 이 X가 이 말 한 글귀만 듣고도 이 X라는 집합은 여러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몇 개냐면 2의 7승계야.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잖아. 이 글귀가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원소가 7개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이 라지 X의 가지수는 원래 2의 7승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걸렸어. 그 X라는 놈이 개수를 카운트해보면 2개보다는 커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전체의 개수 2의 7승계에서 X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경우랑 X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를 빼면 답이 나오겠지? 그렇죠? 답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이 X의 최대인 원소와 최소인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재요. 말이 너무 어렵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출제자가 설명을 해줘. 여기 한번 봐봐. X라는 게 1, 2, 3이래. 그러면 이 조건에도 만족하고 이 조건에도 만족을 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7 사이의 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 3개죠? 딱 맞았어. 그랬을 때 제일 작은 거는 1이고 제일 큰 거는 3이 될 테야. 그러니까 라지 SX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더했을 때 4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8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8이 언제 8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죠. 출발합니다. 출발. 1, 7, 2, 6, 5,
끝. 됐습니까? 자, 이제 출발할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문제 봐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최저 숫자와 최고 숫자가 둘이 더해서 8이 나오는 경우 중에 한 개인데 1과 7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2부터 6까지는 뭐 한다는 말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1과 7을 반드시 포함하는 개수는 1과 7을 지워. 그럼 몇 개다? 2에 5승계가 나온다 이 말이야. 한 개가 아니라 요 2, 3, 4, 5, 6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가지수가 나온다는 말이야. 어떠한 집합이 있는데 1과 7은 반드시 있고 여기 안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됐다 이 말이야. 그 말인즉 라지 X의 가지수가 졸라 많다. 두 번째로 해석 똑같이 해드릴게요. 이 집합 안에 최저 숫자는 2여야 되고 최고 숫자는 6이어야 돼. 이러려면 1부터 7 사이 중에 1은 없어야 되고 7도 없어야 되고 2는 있어야 되고 6은 있어야 돼. 3, 4,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2의 3승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3과 3이 최저 숫자이고 5가 최고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1, 2 없어야 되고요. 6, 7도 없어야 되고요. 3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지워. 한 개밖에 없죠? 4는 있거나 없거나 2의 1승. 그런데 4가 최저이자 최고가 되려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얘밖에. 한 가지. 그래서 정답은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네 가지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돼요? 만만치는 않죠? 쌤, 근데 4가 있으면 안 되잖아. 왜? 소름! 너는 천재였어. 왜 안 됩니까? 이 4가 정답이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요. 원소우 개수는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참고로 수능 문제에서 사장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제자가 졸라 비비 꽈가지고 이 기호는 다음과 같이 풀어라고 하는 문제는 계속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능 때 처음으로 이 집합이 나와서 여기까지 대비를 했는데 수능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잘 나왔어요.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애들이 해석을 해야 돼. 계속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마탱이가 가거든. 이번 시험에는 이런 게 안 나왔고요. 뭐만 나왔냐면 수직선 문제만 나왔어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졸라 쉬워요. 물론 어렵게 가르치는 이유는 모의고사도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34페이지에 질문 해보세요. 이거 어렵죠? 질문 37번 37, 38, 39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 안 하신 분들도 상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할까에 대해서 반성을 한번 해봐요. A, B, C, D가 4개, B도 4개인데 둘이 교집합했더니 2하고 5가 나왔어. 2하고 5야. 둘 중에 공통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잘 봐봐요. 칠판 봐봐요. 이런 문제 내가 어떻게 푸는가 한번 봐봐. A를 새롭게 정의를 내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모, 세모, 2, 5.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B도 새롭게 정의를 내릴게. 동그라미, 별, 2, 5.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다 더해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7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더해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K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A, B, C, D를 이렇게 쓸 수 있대요. 여기 A, B, C, D 있죠? 네.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7 더하기 4K는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틀려요, 우선이. 자, 갑니다. 두 번째 힌트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래요? 8이래요. 히덴, 진작 말해주지. 얘가 8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하기 전에, 대입하기 전에. 저는요, 요 뒤에를 안 보고 이런 문제의 유형을 풀 땐 그냥 더해버렸거든요. 잘 봐요. 제일 쉬울게요. 이거 봐봐. 우리 방금 전에 여기까지 했잖아. 네. 그런데 두 번째 힌트를 읽으니까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합이 8이래. 그러면 네모하고 세모하고 더하면 얼마래? 1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1.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래? 21이래. 잘 봐봐. 지금 뭐냐? 이거요? 4K는 동그라미가 별로. 그러니까 나 이거 있죠? 여기에다가 우선 요게 8이라고 했죠? 네. 8 이게 8이라잖아 지금. 아, 네. 그러니까 8 더하기 4K요. 8 더하기 4K는 동그라미 더하기 별 플러스 7이야. 우선 여기까지 딱 해놓고 다시 한번 하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요. 그런데 A 합집합 B를 하면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카운트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별이 얼마라는 거야? 20이라는 거야. 원소가 둘이 더하면 8개가 아니라 6개다 이 말이지. 됐죠? 근데 얘가 얼마래? 1. 그러면 얘가 얼마라는 게 그게 8, 7, 8 넘어가면 얼마지? 13? 13? 13. 얘가 13이라는 거야. 여기 있네. 13. 신기하지? 넘어가면 4K는 12. K는 얼마? 4, 3, 12. 신기하죠? 여러분들 능력치가 안 돼요. 이게. 안 되겠지? 네. 답안지는 제가 어떻게 푼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피하는 게 좀 논리적으로 좀 갖고 갈 수는 있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문제는 A, B, C, D라는 숫자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한 거야. 일정한 숫자를 더했어. 그러면 A하고 A 플러스 K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A하고 A 플러스 K는 서로 다른 숫자라는 걸 알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D하고 D 플러스 K는 뭐야? 절대 같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라는 걸 알아.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A 둘이 합집합하면 AD A 플러스 K D 플러스 K 요 정도까지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2가 될 수 있고 뭐가 5가 될 수 있는지는 경우 수가 여러 가지로 쪼개져. 그러니까 나처럼 하면은 오래 걸린다고. 지금 방금 전에 풀이했던 게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이해됐니? 네. 어떻게 푸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치환해서 푸는 게 편리합니다.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한 번 더 치환했어요. 제가 답안지는 아마 문자를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집합이 이래서 만만치가 않는 거야. 어렵게 내려면요 한정없이 어렵습니다. 보세요.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미니야 잘 들어. A라는 원소가 서로 다른 6개로 돼 있어. 그래? 그럼 방금 문제하고 똑같다. 방금 문제랑 똑같네. 봐봐잉. B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A1부터 A6까지에다가 3을 다 더하래. 그러면 A1 더하기 3 A2 더하기 3 A3 더하기 3 땡땡땡땡땡 A6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원소가 6개인 거죠. 그런데 교집합이 3개가 있대. 네. 475 479 이해돼요? 네. 잘 봐요. 내가 어떻게 푸는가 잘 봐봐.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A는 네.
숫자가 많으니까 B1, B2, B3, 4, 7, 9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오케이? 네. B는 C1, C2, C3, 4, 7, 9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릴게.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을 A를 다 더했더니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얘 둘이 더하면 얼마야? 22, 40이라니까 B1, B2, B3가 20이라는 걸 우선 알아내놔. 이해됐지? 됐죠? 얘가 20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 원소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래요. 됐어요? 막 가져. 막 가져.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요. 요거 둘이 한번 더 해봤어요. 요거 B 원소를 다 더해봐. 그럼 뭐야? C1, C2, C3는 뭐다? 20이다.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지울게요. 근데 B는 모르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치환을 했을 뿐 원래는 다 더하면 뭐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땡 A6이 얼마라는 거죠? 40이라는 거죠. 이 두 식이 똑같은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예요? A1 더하기 땡땡땡땡 3이 몇 개 있어요? 3, 6, 18. 이해되죠? 오케이? 네. 얘가 얼마예요? 20. 20이에요. 맞죠? 네. 40 아니야? 40이잖아요. 40. 여기 40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B 원소의 합은 얼마라는 거야? 58. 58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잘 봐, 이제 간다잉? 얘가 20이잖아. 얘 더해도 얼마라는 거야? 58이라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C1, C2, C3는 얼마라는 거지? 38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뭔지 모르지. 그러잖아. 그런데 요 안에가 3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이해돼요? 네. 졸라 어렵네. 잘 봐봐잉. 11월 얘가 3이 있고 얘가 3이 있고 얘가 3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 3을 총 몇이야? 9지. 네. 그러면 9 빼봐. 얼마야? 9. 29잖아. 이 세 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29. 29 못 풀겠다. 졸라 헷갈린다. 어렵네. 만만치는 않네. 그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풀릴 줄 알았는데 절대 안 풀리네요. 방금 전에 그 풀이법으로 접근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만 생각해봐요. 제가 정리할게요. 지우고 좀만 풀어봐봐. 생각해보게. 어디 보자. 다 더했다. 숫자가 커졌다. 가정을 하면
봅시다. 제가 아까쯤에 한 게 제가 답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쯤에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한번 여기 한번 봐보셔요. 여기 한번 봐봐. A의 원소를 제가 아까쯤에 새롭게 정의를 내렸죠. 원래는 치환하는데 네모 세모 별로 하는데 B1, B2, B3로 하고 4, 7, 9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아까쯤에 할 때 이 B를 잘 봐봐. 뭐냐면 여기다가 3을 더하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3을 더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C1 7은 3이 더해져 있는 아니 C2 여기다가 3 더하면 얘, 여기다가 3 더하면 얘, 여기다가 3 더하면 얘라고 하고 얘를 더해줬어야지. 10, 12. 그렇지, 얘를 더해주세요. 왜 3을 안 더했냐?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 그럼 C1, C2, C3가 479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지. 자, 이제 게임 끝났어요. 잘 보세요. 오케이? 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아니 얘 세 개가 뭐라는 거야? 7은 이미 나왔잖아. 네. 7은 이미 나왔으니까 4 아니면 9다는 소리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A 원소가 가장 크게 만들고 가장 작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7, 4가 나와야 돼. 4 제일 작은 숫자. 그러면은 1을 하고 얘가 얼마면 되겠어? 얘가 1, 얘가 1. 그러니까 A1이 C1이 4 그러면. 그냥 A1이 1. 1. 그러면 A2는 4. A2가 B2랑 똑같으니까 3을 더해봐. 히브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1만 아는. 어? A1만 한다고? 잠깐만. 아, 그러네. 됐네.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야? 1. 1. 끝났네. 합을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소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냐고 묻고 있잖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게. 7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요 세 개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4하고 9가 나와야 돼. 4하고 9가 있어야 돼. 그러면 4가 나오려면,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3을 해줘야지만이 C1, C2, C3가 나오거든. 아, 40. 그러니까 요 위에가 1이 반드시 있으면 말이 된다 이거지. 1. 그 다음 최대값은 얼마야 그러면은? 9 아니에요? 9가 나오려면은 얼마여야 돼 A가? 6. 아 6이구나. 6. 근데 6이 나와도 9라는 숫자가 제일 큰 숫자가 이미 있어. 그러니까 맥스는 얼마야? 9다 이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문제 그지 같네. 네, 이거 근데 답이 나머지 13인데. 한 그 원소는 원소의 합 40에서 그걸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만약에 1이라면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풀어보면 A1이 1이라고 쳐. 그러면 A2는 나도 몰라, A3는 나도 몰라. 그 다음에 4하고 7하고 9야.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미 21이지. 네. 21이면 얘가 둘이 더하면 19가 나와야 되거든? 맞지? 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4가 되겠고, A2 더하기 3이 되겠고, A3 더하기 3이 되겠고, 이게 얼마야? 7, 10, 10, 12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전 25. 이제 9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9. 그러면 A2하고 A3 중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6. 6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6이라면 나머지 하나는 얼마라는 거야? 14. 13. 아, 그래서 최대값은 13이 되나봐요. 졸라 어려워. 이거 논리가 후달리잖아. 다시 한번 지우고 설명할 테니까 민님 잘 들어요. 오케이?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논리에서 엄청 깨지잖아. 봐봐. 여기 A1하고 이 A1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냥 치환 안 하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게 A라는 집합이에요.
그런데 B라는 집합은 얘한테 3을 다 더하래. 그러면 A1 더하기 3, A2 더하기 3, A3 더하기 3, 7, 10, 12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미 7이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에 뭐하고 뭐가 와야 돼? 4하고 9가 와야 돼. 4가 온다는 말은 A1하고 A2하고 A3 중에서 1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얘를 1이라고 하기로 해. 이거는 순서가 바뀔 수 있어. 그러면 4 등장했어. 네. 그런데 얘 합이 40이 나오려면 얘가 이미 21이니까 요거 두 개 합이 얼마여야 돼? 19. 19여야 돼. 됐죠? 네. 그런데 또 A2하고 A3 중에 아니 얘하고 얘 중에 뭐가 나와야 돼? 둘 중에 하나가 9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봐봐 7 교집합 7 나왔잖아. 교집합 4 나왔잖아. 9가 나오려면 A2하고 A3 중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6. 6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6이면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13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푼다 이 말입니다. 겁나 어렵네요. 네, 근데 1은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4가 나오려면 4가 교집합이니까 4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럼 A1, A2, A3 중에서 1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거든. 근데 내가 A1에다가 놔버린 거지. 됐죠? 갑자기 급 풀기 싫네요. 발전 문제. 발전해봅시다. 더 쉴 수도 있어요. 보자. 1보다 큰 4개의 자연수가 있네요. A, B, C, D. 오호. 점점 커지나봐. 교집합이 A하고 오 소름. 아 이거 분석해야겠다. 여기 한번 봐봐. 봐봐잉. A라는 집합이 A, B, C, D인데 1보다 크면서 다 틀려. 근데 이 B에 주목을 해줘봐. B에 A야. A가 뭔지 몰라. 두 번째 놈은 A의 배수야. 세 번째 놈은 A의 배수이자 B의 배수이자 C의 배수야. A, B, C, D는 A의 배수이자 B의 배수이자 C의 배수이자 D의 배수예요. 배수관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둘이 공통이 뭐냐면 A가 이미 나왔어. 맞지? 그러면 이제 D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 중에서 뭔가 D가 있다는 말 아니야. 네. 그런데 이 중에 봐봐잉. 요 봐봐잉.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D거든. D는 결국 A의 배수이구나. 이 세 개 다 A의 배수거든. A에 보세요. A가 더해졌어요? 곱해져 있으니까. 더해졌어요. 다시 한번. 두 개의 교집합이 A하고 D래. A는 이미 눈으로 보이니까 제끼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D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런데 천천히 봤더니 이 세 개 다 A의 배수다 이 말이야. A가 다 곱해져 있어. 그러니까 D는 아마도 A의 배수인 거란 걸 눈치를 깐다 이 말이야. 그런 A가 직성이 있는 거예요. 어? 직성이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A 교집합 B의 합은 즉 A 플러스 D는 얼마래? 15. 15. A가 5. 근데 A 더하기 A별이 15라는 거잖아. 네. A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네. 그러면 경우가 3, 5, 15 5, 3, 15 1 곱하기 15 근데 얘 안돼. 왜 안돼? 요 위에서 안된다 그랬거든. 이해됐지?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그러면 하나로 밀고 나갑시다. 3이라고 하고 5라고 해봅시다. 얘가 3이요. A가 3이라고 하고 별이 얼마라고 해야 돼? 5. 4라고 합시다. 아, 4. 그래야지 5가 나오잖아요. 네. 정신 차려야지.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D 값은 얼마예요? 12. A 곱하기 별이니까 12. 12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 됐죠? 근데요, 왜 A 더하기 D가 A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5 더하기 10하면 5의 배수라면 15로 되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D가 A의 배수면 A 더하기 D에서 15면 5의 배수로 해서 A가 5고 D가 10일 수도 있죠. 5이고
그럴 순 없다고요. O이고 뭐라고? D를 오버이지. A 별로 안 하면 5 더하기 10 하면 A가 5고 B가 10. 그래 이 경우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내가 밀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깨진다고 여기서 요 두 번째 조건에서 이해됐지? 여기서 깨지면 1로 돌아오는 거지 이제. 이해됐지? 이해됐냐고? 지금 여러분 A 값이 얼마 나왔죠? 제가 3 나왔죠? 네. A 값이 3이고 D 값이 얼마야? 12. 12인 경우에 우리가 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A하고 B를 싹 합해봤더니 961이 나왔대요. 961이요. 우울하네요. D가 제일 큰? 아무튼 쟤가 제일 크겠지. 그렇지? 네. 그러면 우리가 A는 3, D는 10이라고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A는 3, B, C, 12가 되겠고요. 아, 진짜. 그 다음에 3, 3B. 3의 배수로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A 배수니까 3이 A가 아 3이니까. 그러네. 3, BC. 그 다음에 A하고 D하고 곱하면 36. 36 BC. 됐죠? 그런데 공통이 A하고 D 3하고 12가 나와야 되죠? B가 12 근데 12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네. 분수가 안 되니까 무조건 근데 3, 사 B가 아니에요? 10이죠. 뭐라고? B가 4 아니고. 그러니까 분수가 안 되니까. B가 4라고 어떻게 바로 알지? 분수가 안 되잖아요. 내 자연수인데. 제일 작은 숫자가 돼야 되니까. 얘가 4는 안 돼요? 어떻게 4가 돼요? 이- 12가 돼요. 이 천재네요. 다 자연수잖아요. B가 바로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 4, C, 12네요. 다 그러면 3, 12, B가 4니까 12C 4 곱해봐. 4, 6에 24 144. 이렇게 되네요. 네. 다 더합시다. C만 먼저 더합시다. 제가 다 더하겠어요. 13 157C가 나오네요. 오케이? 더하기 숫자 더할게요. 7 19 24. 19 더하기 15 그럼 얼마야? 24요? 네. 이게 얼마래요? 965. 34예요? 자 157 C 빼기 34 합시다. 얼마야? 지쳐버리네. 927 네. 네, 7. 7, 7은 49 7 안 되지 않아요? 24 아니야? C는 안 나눠 떨어지냐? 네. 안 나눠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1회짜리 7에 나오는 거. 11밖에 없잖아. 네. 네. 근데 11하면 너무 커져요. 그러잖아. 쌤 24. 응? 24야. 19 더하기 15 하면 19 더하기. 34. 그럼 다시 이제 처음 와서 저. 자, 그러면 이제 일로 가야 돼요? 와. 발전 문제긴 많네요. 예? 발전 문제이긴 하네요. 예? 오케이? 답지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식으로 말해야 돼. 무조건. A랑 B가 생각해서. 와. 그럼 내가 5이면 내가 15면 봅시다. 봅시다. 보자고. 또 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교집합이 A하고 D래요. 그런데 얘가 D가 되어야 되는데 이 D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다 A의 배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D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A의 배수가 될 것 같다 이 말이지. 그런데 A하고 D하고 더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됐다는 말이고, 오케이?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1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1 플러스 별 A 이렇게 해가지고 3 곱하기 5, 5 곱하기 3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A가 첫 번째 경우죠. A가 3이라면 별은 얼마이고 4이고 D는 12라는 이 첫 번째 경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이거예요. A가 5라면 별은 2가 돼서 D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 혼자 하냐?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10 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경우로 갑니다. A라는 집합은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O, B, C, 10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요 A가 지금 5라고 가고 있죠. O, OB, OBC 그 다음에 O, B, C 곱하기 50이네요. 50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얘하고 얘가 교집합이 뭐여야 되죠? 5하고 10이어야 되죠. 5하고 10 B가 2. B가 2. B가 2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틀렸다 이 말이야. 왜? A가 5이면 B는 더 커야 돼요. 5보다 더 큰 숫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거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게 맞았다는 소린데.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첫 번째 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 자, 만약에 A가 3이고 B이고 C이고 12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B라는 집합은 3, 3B, 3BC, 36, BC 이렇게 되나요? 됐죠? 그런데 1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가 나오려면 B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3, 4, C, 12 3, 12, 9 맞냐? B가 얼마라고? 4, 12C요. 12C. 12C 아 이거 세게 틀렸다. 아까 지금 이거 틀렸다. 네, 13시. 아니, 12시. 예. 아니야. 내가 계산할 때 잘못했어. B가 얼마라고? 4? 44. 그럼 얼마야? 424. 맞아요. 144? 네. 144? C가 되겠죠? 네. 얘네들 싹 더해봅시다. 그러면 C가 요렇게 있네요. 됐죠? 네. 13이니까 13 더하면 얼마야? 107. 157C에다가 더하기 7 19 19 더하기 15인가요? 34인가요? 네. 똑같은데, 아까랑? 똑같아요? 네. 소름 6, 7 127. 어? 927이요. 그럼 아까도 그랬잖아. 똑같네. 나하네. 15. 선생님 그냥 52. 저거 19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 뭐라고? 소름! 19 더해주는 거 우리 잘못했잖아. 아까 지금 내가 뭐라 했어? 합집합하면 공통은 아니에요? 네. 아까 있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하고 12가 공통이죠? 네. 네, 지울게요. 그러면 16이 빠졌으니까 15. 어? 15예요 이게? 19. 10 9요? 아 이거 다 틀려 산수가 34 빼기 15하라고 19잖아. 그러면 157C는 19 빼봐 942에요 7 몇? 6, 7에 42 됐어요. 됐죠? C가 6 잠깐만 C가 6이니까 3, 4, 6, 7. 3, 4, 60이네요. 네. B는 6이에요. 아, B는 어차피 4니까. 25. 그죠? 그러면 정답은 3, 4, 25. 6, 12 더럽네.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즐겁게 풉시다. 즐겁게. 아, IQ 게임이네. 지금 이 문제가요. 이런 문제가 문제적 남자에 한번 나왔어요. 아, 진짜요? 문제적 남자에 나왔는데 이 공대 애들만 풀더라고. 공대 애들만 풀고 하석진 못 풀었어요. 걔가 풀었어요. 야, 힘드니까 좀만 쉬었다 갈게요. 아, 나 스트레스 받네. 좀만 쉬었다 갈게요. 자, 핸드폰 놓고요. 여기도요. 법칙이 뭔가 많이 있는데 미니야 잘 들어봐. 집합에서 성질이 몇 개 있는데요. 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교환법칙 가능하답니다. 교환법칙이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누구를 계산하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요 말이죠.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는데 6 곱하기 5를 할지 2 곱하기 15를 할지 똑같잖아요. 이게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법칙이냐는 수능에는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분배법칙하고 결합법칙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한번 잘 보세요.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괄호가 있어. 괄호가. 그런데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어때요? 섞여 있다 이 말이야. 안 섞여 있으면 즉 봐봐. 이렇게 같을 때 괄호가 있으면 이 괄호는 없애도 돼. 어떤 성질에 의해서? 결합법칙의 성질에 의해서. 아, 요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분배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배하더라도 부호랑 같이 분배가 되는 거야. 쑥 요거 둘이 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가 되겠지. 하나 완성했으니까 괄호 해주자. 그 다음에 얘를 부호를 내리는 거야. 합집합. 그 다음에 요렇게 분배를 하는 거야. 바로 A 교집합 C. 이해됐니? 오케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오케이? 여기가 합집합이더라도 요렇게 바뀌어도 쫄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요. 읽어보시면 흡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흡수의 법칙은 당연한 사실을 보고 흡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U 교집합 A는 뭘까요? U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하고 나랑 교집합하면 뭐야? A. A지. 어머 식이 줄었네. 흡수됐다 해서 흡수 법칙이에요. 그러면 A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집합만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를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될 때는 뒤집어집니다. 자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고 내 맘대로 써도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A를 하더라도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지? 네. 똑같지? 근데 왜 이게 헷갈리냐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인벌스 때문에. 역함수. 얘는 자리가 바뀌거든. G의 인벌스 연산, F의 인벌스거든. 이해됐니? 미니 이해돼? 네? 외워야 되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게 겁나 헷갈린다니까. 이 둘이 그대로 쓰든가 자리가 바뀌든가 막 이게 헷갈린다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마이너스와 똑같은 거야. 마마 뿌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됐지?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똑같이 F의 인벌스의 인벌스는 자기 자신이에요. 됐죠? 성질이 똑같은데 이거 요것만 조금 틀려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는 게 차집합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요, 집합은 교집합하고 합집합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식이 나오면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놈에다가 여집합만 해주면 돼. 그러면 빼기가 사라지면서 교집합과 합집합의 관계로 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봐봐요. 그냥 보세요. 여기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야. 칠판 봐봐.
A 빼기 B의 여집합하고 같은 거를 고르래. 갑자기 집합 단원이 수능에 모의고사에 나왔어. 그래갖고 까먹어. 그럼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만약에 모르잖아. 그럼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하면 답 나와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6개를 그려야 돼. 맞잖아. 네. 어떻게 한다고?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란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해주래? 여집합을 또 해주래. 그럼 여집합이 분배가 되면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게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정답을 하면 되는데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또 그림 그려야 돼. 이해되셨죠? 내 말 알아먹었지? 이 식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와서 뭐 그런다 이 말이야.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오케이? 미니야. 자, 요 안에 있는 거 A 빼기 B의 여집합이에요. 뚜레저라고 보시고 불러봐요. A 교집합 B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 네. 이해됐어? 이거에 뭐래? 여집합이래. 그럼 분배하면 뭐예요? 요 A.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수직선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 보기 7번이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라면 이거를 반드시 제가 풀어드렸을 거예요. 오케이? 몇 개만 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판 한번 봐보세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뭐 할까? 다 재밌네. 빼기가 있는 거. 요거 요 두 개 우선 먼저 할게. A 합집합, A 교집합, B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A랑 A 교집합 B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 A 흡수법칙으로 바로 A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됐죠? 하지만 이게 생각이 잘 안 돼. 뭐? 뭐가 더 큰지 모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봐봐. 뭐가 더 크냐니? 뭐든지 해봐. 네가 알고 있는 그림 뭐든지 해도 다 A 나와요. 봐봐. 둘이 교집합은 뭐야? 근데 오히려 A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A. 교집합은 뭐야? B. A 합집합 해.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이게 의문이 드신 분들은요, 한 번 더 줄을 쓰면 됩니다. 요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분배하라 그랬지? 네. 그러면 A 합집합 A 바로 해주고 교집합 A 합집합 B 됐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A. A죠? A랑 A 합집합 B랑 교집합하면 뭐야? A. A잖아. 됐어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다 나와있네. 답에 다 나와있네. 그런데 이 차집합이 중요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미니야 불러봐봐. 이 안에 있는 거 밑줄 끄은 거 불러. B의 여집합 불러. 여집합 A의 여집합 괄호 해주고 여집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쁘게 적어볼까요? A 합집합 B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교집합이 들어가 있죠? A A랑 B랑 더한 다음에 A랑 교집합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A잖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네. 지금 있는 관계식은 혁이가 물어봤듯이 어떤 그림의 유형이든지 다 성립하는 거야. 가운데 조리포 모양으로 돼 있던 건지 따로 분리가 돼 있던지 포함이 되어 있던지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도키? 자, 이제 대충 끝내고 이렇게 시험 문제는 나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봐봐. 엄청 쉽거든? 근데 결국 이 짓거리를 못해서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 얘를 구하래요. 그런데 여집합을 분배를 하면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Q. 빼기는 교집합 R의 여집합으로 하겠죠. 그런데 느낌이 좀 어려워. 맞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봐봐. 원래 이게 정답이거든? 분배해야 되거든? P 마이너스. 근데 안 해. P 빼기 Q라고 적어놓고 얘는 안 고쳐버려. 그럼 봐봐. P에서 얘에서 Q를 싹 빼고 R을 싹 빼래.
이게 더 쉽다 이 말이야. 끝까지 안 가져가는 게. 이해됐지? 그러니까 너희들 능동적으로 해야 돼. 아니 선생님이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이 문제가 포인트라고 했는데 안 바꿔 이럴 때는. 더 쉽다 이 말이야. 그럼 봐봐. 1부터 10 중에서 2, 3, 5, 7 소수 빼고 뭐야? 홀수 1, 3, 5, 7, 9 빼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1, 2, 3, 4, 5, 6, 7, 8, 10 요거밖에 안 남겠죠? 아 홀수 1 빼야 돼. 홀수요. 잘했어요. 그럼 18, 28 되겠죠? 선생님 1이 소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어? 1이 소수에 안 들어가는 1은 거죠.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약수가 1하고 자기 1과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약수가 그러니까 두 개 있는 놈 1하고 나 이거 있는 걸 보고 소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2, 3, 5, 7 이렇게 시작해요. 오케이? 됐죠? 이런 식으로 푼다 이 말이야. 밑에 거 다 숙제.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이면 해요 이거. 왜 이게 같은지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안 합니다. 숙제도 이렇게 하나요? 숙제요? 44번하고 45번 해. 증명 같은 거는 빼고 43번만 버리고 44번하고 45번 봐봐. 교육청 문제 나왔잖아. 예. 이 정도는 하자고. 오케이? 지금요? 아니 지금 말고 숙제. 미니 알겠지? 이거 교집합으로 고치면 얘랑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하다가 모르겠잖아?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무조건 풀어. 2개짜리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고 문자가 3개짜리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냥 푸시면 돼요. 색깔 칠해가지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일치하면 정답이에요. 이해되시죠? 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것도 엄청 좋은 거죠. 이번에는요 는이 있어요. 봐봐 나랑 같이 한번 하자. 여기 한번 봐봐. A 합집합 B가 있고 A 합집합 요게 있어. 니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나는 눈에 확 보이거든. 봐봐. 나는 이게 딱 보자마자 내 눈에는 A 합집합 기호가 눈에 확 들어와요. 왜? 아 이게 A 합집합이 분배되었구나. 이해됐죠? 분배는 잘 하시는데 결합은 못해요. 그럼 제가 묶어 내볼게요. 그러면 남는 게 B가 남고 교집합이 남죠? 예, 교집합. 오, 요게 흡수 법칙이 된다 이 말이죠. 나랑 내 바깥에 놈의 교집합은 공집합. 없죠.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니까 얘랑 둘이 더하면 뭐만 남아요? A. A죠. A하고 B를 교집합을 했더니 뭐래요? A. A라죠. 네. 자 미니가 대답해봐요. A 교집합 B가 A가 나오려면 무슨 관계죠? A가 B의 그렇지 작다라는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든지 이렇게 떠올리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같아도 이 말이 되거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출발합니다. 1번 어디있냐? A 교집합 B는 B다. B가 더 작다는 말이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됐죠? 1번하고 2번은 같다는 말이고 네. 뭐요? 근데 둘이 같을 때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있어. 우선 있어봐.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렸잖아요. 그죠? 얘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도 틀렸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A에서 B를 빼래요. A라는 놈에서 B를 싹 빼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없겠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야. 이해됐니? 오케이? 제가 같은 경우는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봐도 걸리는 게 4번밖에 안 나와요. 아무튼 냅둬요. 미니 알겠지? 여러분들도요 지금 이 유형은 수능에 엄청 잘 나오는 거고 해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 저랑 같이 풀어봅시다. 48번 풀어주세요. 좀 길죠? 어떻게 요리를 할까? 그림을 그리면 한계가 있어요. 내 사랑 그대여 나 몇 번 풀으라 했냐?
47. 8번? 7번 아니에요? 지현이 풀었냐? 어? 7번 푸는 거예요? 8번 푸는 거예요? 8번이지. 먼저 빼기를 고칩니다. 빼기를 고쳐봐요. 빼기를 고치면 뒤에 있는 놈하고 뭔가 느낌이 와요. A가. 그렇지. A 교집합이 앞으로 묶어져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뒤에 있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나요? 네. 미니야, 여기 이 부분 맞게 했는 거 한번 봐봐. 여기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이에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다시 한번 여집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은 B로 바뀌겠죠. 됐죠? 재현이 했니? 오케이? 이 다음이 어려운 거지. 눈에 안 보인다니까. 봐봐. 만약에 이게 눈에 한번 보이면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다 이거죠. A 교집합으로 묶어내요. 오케이? 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B의 B의 여집합, 합집합. 합집합 B예요. 여기까지 끝내버릴게. 이거 둘이 더하면 U죠? 네. U. 근데 이거 U. 근데 A랑 교집합이 뭐예요? 네. A라는 거예요. 됐죠? 네. 미니 따라와요. 그 다음에 교집합. 자, 이거는 공통이 B의 U. 합집합 B가 공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합집합 B로 묶어내는 거예요. 합집합 B. 됐죠? 네. 해석합시다. 공통이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B예요. 어머, A하고 B하고 교집합했더니 A가 나왔다는 말은 A가 더 작아요. 작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합집합이 되어야지 A가 크죠? 외우지 말고요. 벤다이어그램 떠올려봐. 2번만 해보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정답 중에서 3번이네요. 눈에 바로 보이네요. 쌤, 쌤, 48번. 아, 그래요? 1번이요. 1번이에요? A에서 B를 빼버리면 공집합밖에 안 남겠죠? 오키도키? 네. 한 문제 수능에서 잘 나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색칠 공부는 집에서 해오시면 되겠어요. 알죠? 41쪽까지예요. 색칠 공부 조금 써봐. 그 다음에 어려워. 어려워 보이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요, 아니 여기까지 한다고 5번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또 한숨 쉬어요. 엄청 쉬우니까 할만해요. 지금 이 문제도 조금 활용되는 건데 수능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수능에 내기에는 배점이 높아. 수능에 배점 높은 거를 담당하기에는 집합이 중요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내신용에는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솔직히 이렇게 길게 했지만 일주일 걸려서 이걸 집합을 지금 부분을 끝내지만 결국 나오는 문제는 수직성 문제. 시커먼스 메꾸냐 안 메꾸냐.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 있죠. 시커먼스가 있을 때랑 이렇게 덮어질 때 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문제밖에 안 나와요. 명제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하지만 기본기를 쌓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문제 얼마나 쉬운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A라는 집합은요. 자 봐주세요. 조건 제시법이죠. 좌표네요. 점들의 모임이요. 점이 모여있나봐. 근데 이 점들은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 근데 얘를 봤더니 원의 방정식이거든. 원의 방정식인데 여기 있네요.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런데 1보다 커야 되는데 크다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는 1 하면 이 점들을 말하는 거고 1보다 작다 하면 내부에 있는 점들을 말하는 거고 1보다 크다라면 바깥에 있는 점들이야. 점이 모여서 면이 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는요 점의 모임인데
직방이더라 이 말이에요. 직방. y를 1로 넘기면 y는 x-1이에요.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y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됐죠? 제가 이 마이너스 y만 1로 넘겼잖아요. 오케이? 네. 잘 봐요. 이게 는일 때는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y가 크다 돼 있으면 요 윗부분에 있는 점들을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반대로 작다라고 돼 있으면 아랫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y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요 영역을 말해주는 수식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림 여기가 되게끔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방금 A라는 그림은 뭐였냐면 이거였고요. A는 이거야. B는 뭐냐면 이거지. 이 두 개를 짬뽕을 잘해가지고 저기가 색깔이 칠하게끔 해야 될 거야. 나는 답을 안 보고 여기 지금 요 안에가 색깔이 돼 있지. 네. 그러면 얘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을 한번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놔둘 거야. 그렇지. B는 그대로 놔둘 거야. 그러면 교집합하면은 왠지 여기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답이 있는 거 한번 딱 봐보는 거야. 1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할만해요. 이해되셔요? 할만해. 이런 식으로 해오면 되고 여기 유형 5번까지 집에서 해오시기 바래요. 저희 다음 수업